여러분 안녕하세요. 은비꼬입니다. 오늘은 독일 유학의 시작, CV 작성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CV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먼저 내려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CV 작성 시에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 후에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썼었던 독일 대학원에 지원하면서 직접 냈었던 저희 CV를 가지고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작년에 독일 대학원에 지원을 하면서 레일라님의 유튜브 영상에서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에 CV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레일라님의 블로그랑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사실 내용은 조금 다르긴 한데 당연히 내용은 달라요. 살아온 인생이 다르니까. 근데 그 형태라든지 포맷을 레일라님의 그 CV 포맷을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영상도 되게 활발하게 제작하고 계시고 유튜브에 독일 공대생 레일라라고 검색을 하면 나오니까 혹시 이과생이라고 하신다면 이과 계열로 진학을 하신다면 레일라님의 영상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문과라서 저는 국제학 전공이라서 서로 스펙도 되게 다르고 이과생들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서 독일 공대생 레일라를 검색하시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CV라고 하는 거 도대체 무엇이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영문 이력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는데요. 대학원 진학을 위한 이력서는 분명히 취업을 위한 이력서와는 다르겠죠. 이 영문 이력서에는 대학원 진학을 위한 영문 이력서에는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과 함께 본인이 그동안 어떤 학업적 목표를 가지고 어떤 연구활동이나 학과외 활동을 해왔는지, 본인이 학업적으로 어떤 유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두세 장에 걸쳐서 일목요연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독일의 CV 같은 경우에는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얼굴도 넣으셔야 되고요. 네, 얼굴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데 말이 본인의 사진도 CV에 들어갑니다. 이게 미국에서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런 모든 게 불법인데 독일 CV에는 인적사항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나라에 있는 대학원을 가든지 간에 대학원이라는 곳은 전문 학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대학원에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나 판단을 하려면 그동안 이 학생이 어떤 연구 활동을 해왔는지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CV에서 가장 중요하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부분이 연구 활동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세 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시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대학원 CV가 두세 장을 요구해요. 보통은. 그래서 두세 장에 걸쳐서 일목요연하게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양권 국가의 특징이죠. 나 이런 거 좀 잘했다. 나 이런 거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 부분은 언제나 그렇듯이 맨 앞에서부터 나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 정도로 CV에 대한 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네, 이번 영상의 꽃이죠. CV 작성 시에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 CV라고 하는 것은 대학원 입학 후에 제출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는데요.
저희 교수님께서 항상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교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너에게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니 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으려면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나 너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CV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대학원 진학 후에도 특별한 활동을 했다면 그때그때 CV를 업데이트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깜짝 놀랐던 것은 제가 자국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내셔널 학생인 저에게 기회가 상당히 많다는 거였어요. 내가 이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닌데 저한테 장학금의 기회도 있고 교환학생의 기회도 있고 티칭 어시스턴트 그런 자격도 주어지고 물론 제가 TA로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 TA를 수시로 되게 많이 뽑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때마다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CV를 처음부터 잘 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뭐냐면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은 애초에 기록하지 마시라 라는 겁니다. 지원 당시에 첨부 자료를 내지 않으신 것 같은 경우에는 합격한 후에 첨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애초에 내가 분명히 무슨 봉사활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증명을 할 수 없다면 그 내용은 내지 않으셔야 돼요. 기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사항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은 학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학자의 주된 업무는, 교수님들의 주된 업무는 출판 활동이죠. 그래서 이 교수님들은 CV를 보실 때 학생이 출판 활동을 할 수 있나? 논문을 지속적으로 게시할 수 있냐? 아카데믹한 글을 쓸 수 있어? 또 리서치 페이퍼 써본 적 있니? 아니면 이과 계열이신 경우에는 너 실험 경력은 있니? 너가 전문적인 학자로서의 그런 능력이 있어? 이거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CV를 작성하실 때는 이 부분을 가장 열심히 써주셔야 돼요. 가장 열심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학원은 학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CV의 큰 골격을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 CV는 크게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인적사항에 관한 항목입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독일의 CV는 조금 특이한 면이 있어서 개인의 사진이 들어간다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두 번째 항목은 Personal Summary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Education에 관한 항목이고요. 네 번째 항목 Relevance Experience. 이 부분이 제가 앞전부터 계속해서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논문 활동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제가 2페이지부터 3페이지 반까지가 논문 활동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CV에서 대학원을 위한 CV라면 가장 중점적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논문 활동을 쭉 나열하다가 그 안에 인턴십 경험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이죠. Activities라고 해서 논문 활동과는 관련이 없지만 내가 구체적으로 해온 일들이 있다면 특히나
대학교 졸업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신 분들은 여기다가 대학교 졸업 이후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갭이어가 없이 다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서 해주실 거고, 마지막으로 personal skills라고 해서 이 부분도 내가 논문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겠으나 이런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논문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교수님이 어디 출판사에 논문을 실으실 때 이 스킬을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personal summary라는 부분은 CV에 굳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두 번째 파트에 넣었던 personal summary는 이거 사실 다른 학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은 안 넣으세요. 그리고 5가지 부분으로 구성을 하셔서 CV를 작성하셔도 충분하신데 제가 왜 굳이 거의 반 페이지나 할애를 해서 personal summary를 썼냐. 그리고 CV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이력서잖아요. 여러분 한국 이력서를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산문으로 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이걸 왜 넣었냐면 이게 저의 CV가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른 학교들은 CV 이외에도 cover letter라고 해서 뭐 자기소개서죠. 쉽게 말하면 그런 걸 같이 내라고 하는데 베를린 자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서류가 많지 않아요. 다른 학교에 비교해서.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CV만 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독일 대학원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대학교 전공이랑 대학원 전공이 같이 가야지 완전 다른 전공으로 전향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은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신다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독일 대학원을 진작에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근데 제가 사실 저는 대학교 전공이랑 대학원 전공이 많이 다르거든요. 제가 대학교 전공이 국제학 전공이에요. 국제학 전공 중에서도 Development Studies라고 해서 개도국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거든요. 개발도상국,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일랜드, 태국이죠. 이런 곳에서 대해서 뭐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나라가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대학원에 와서 북미학 중에서도 정치학, 경제학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학과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포커스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제가 다음에 이 relevant experience에서 왜 이런 연구 활동을 했고 왜 이런 논문들을 썼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이 갑자기 relevancy experience를 설명하려니까 말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굳이 여기다가 제가 넣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원하시는 학교가 cover letter를 내라 라고 한다면 이 personal summary 부분은 거기다 넣으셔도 돼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베를린 자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CV밖에 요구를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기다 반 페이지나 할애를 해서 쓴 거고요.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네, 이거 education 아니에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만 먼저 골격을 잡아봤고요.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CV의 첫 파트입니다. 개인의 인적사항을 뭐 이렇게 보시듯이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고은빛이고요. 주소를 적어주고
한국 전화번호 적어줬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줬고 이메일을 적어주고 생년월일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학생들이 몰려드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nationality, 국적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한국은 그냥 간단하게 South Korea라고만 말을 해도 말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죠. 두 번째 파트는 personal summary를 써주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cover letter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니까 이건 CV에 넣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을 빼면 아마 2페이지에 맞춰서 CV를 작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베를린 자유대학교가 주력 학교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었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건 약간 여담인데 저는 대학교에 지원을 할 때 제가 독일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학사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선택폭이 상당히 적어졌는데 제가 대학교에서 국제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 국제학이라는 학과가 독일에 따로 없어요.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학과인데 독일은 딱 한 나라를 파서 그 한 나라에서 뭐 유럽학, 미국학 이런 식으로 나눠서 유럽학에서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이거를 딱 포커스를 줘서 가르치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국제학이 되는 거지 미국처럼 뭉뚱그려서 국제학이라는 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과도 사실 제가 미국에서 국제학 전공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개를 다 배웠는데 정치학으로 지원을 하자니까 또 빠꾸 먹고 경제학으로 지원을 하자니까 또 빠꾸를 먹고 그래서 학과에서 제한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다 찾아보니까 4개밖에 없어서 그 4개 중에 하나가 베를린 자유대였고요. 나머지 3개는 다 동독에 있는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레겐스부르크 대학교까지 지원을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쾰른 대학교는 지원을 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안 했다고 하기도 뭐한 게 학과가 맞지가 않아가지고 그 지원을 하자마자 5시간 만에 너 이거 우리 학교에서 못 받아준다고 연락이 와서 그 우니어시스트도 프로세싱 되기 전에 철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personal summary 부분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베를린 자유대학교에 넣을 때. 왜냐면 쾰른 대학교가 조금 더 지원이 빨랐거든요. 근데 쾰른 대학교 정치학으로 넣었는데 넣자마자 막 5시간, 7시간 이 정도 사이에 바로 광탈이 되니까 그때 살짝 무서운 거예요. 제가 꼭 붙어야 되는데 대학원이랑 대학교랑 학과가 상관이 없다고 또 바로 빠꾸를 먹을까봐 굳이 꾸역꾸역 넣은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뭘 설명을 했냐면 문단이 3개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파트에서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긴 했는데 진짜 어렸을 때 인도네시아에 살았었고 그리고 저희 집 가사일을 도와주시던 언니가 14살이었다. 근데 그 14살짜리 언니가 자기가 왜 가정부가 되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어렸을 때부터 설명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학교 때 국제학, 개발학, 뭐 국제인권학 이런 거를 공부를 했어. 근데 내가 대학교 와서 좀 한계를 느꼈고 대학원에서는 선진국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한 다음에 3번째 문단이죠. 선진국들은 어떻게 해서 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나 걔네의 정치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고 걔네한테 만약에 좋은 점이 있으면 그게 개발도상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좀 찾아보고 싶어. 그래서 내가 북미학을 전공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저희 다음 CV 부분이 왜 대학교에서 이런 논문들을 썼는지 말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죠. 두 번째 파트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는 저희 학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가장 최근 것부터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 CV는 제가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썼던 CV니까 가장 최근이라고 하면 대학교 거겠죠. 대학교 때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제가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되게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제가 CV 첨삭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더라고요. 한국에서만 교육을 받으셨으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 Bachelor of Arts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과대학교들을 묶어서 문과대학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그 학위장을 Bachelor of Arts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BA degree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제가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게 Bachelor of Arts 해서 줄여서 BA degree in 하고 여기다가 전공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BA degree in international 글자를 다 지워버렸는데요. 글자가 안 보이네요. 이 BA degree in international studies라고 하면 저는 그 대학교에서 국제학 학사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돼요. 이게 한국 분들이 그 arts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예술대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보통 저한테 CV 첨삭을 하실 때 보통 처음 그 드래프트가 이런 식으로 와요. Bachelor of Economics, Bachelor of Business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지금 arts 자리에다가 전공을 넣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 아니고 그냥 학사를 내가 문과대학교를 나왔다라고 하면은 Bachelor of Arts 묶어서 이게 학사입니다. 그리고 이공계열, 자연계열 나오신 분들은 참고로 BA 아니고 그분들은 BSc 이거 먼저 썼어. 그분들은 Bachelor of Science 해서 여기 C를 조금 작게 써주더라고요. BS degree in 하고 그 뒤에다가 전공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문과대학교라고 하더라도 뭐 경제학 전공이라던가 재정, 뭐 파이낸스 전공이라고 하시던가 경영학 전공 같은 분들은 그 학사 과정에 수학 같은 게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BA 디그리 아니고 BS 디그리로 빠집니다. 그분들은 자연계 분들이랑 같은 학위를 받았다고 취급을 보통 많이 하세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영어로 CV를 쓰실 때는 Bachelor of Arts 하고 in International Studies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시애틀에 있는 대학교에서 최종 학위를 받았고요. GPA가 학점이죠. 학점 쓰셔야 되고 여기엔 뭐가 들어가냐면 날짜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까지 학위를 받았는지 그거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제가 부전공이 뭐냐 해서 전공은 국제학 중에서 국제학은 국제학부죠. 학부 안에 학과가 있는데
국제개발학 공부를 했고 저희 부전공은 minor degree라고 하는데요. 그 인권학에 대해서 부전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별로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상관 안 해도 되시는데 Associated Arts Degree in International Studies 해가지고 이게 미국이 아니고 독일로 치면은 스튜디언 콜렉 같은 그런 학교예요. 그 대학교 예비과정 같은 건데 그거를 저는 시애틀의 한 대학 2년제 대학교에서 먼저 받았고 얘도 워싱턴주에 있는 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고등학교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중학교까지 설명을 해주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고 여기서 무슨 말을 해주고 싶었냐면 나 외국어 잘해 이 말을 해주고 싶어서 저희 학교가 외고는 아닌데 그 영어 특성화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Foreign Languages 외국어 focused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녔다. 근데 그 외국어 중에서도 영어 특성화 고등학교였거든요. 저희 학교가 지금은 과학중점학교로 바뀌었더라고요. 네, 근데 저 때까지는 영어 특성화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잘한다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싶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education part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CV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죠. 논문과 관련된 파트, relevant experience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학원은 전문 학자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논문을 써왔니? 너가 출판을 할 수 있는 아인가? 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undergraduate research experience라고 해서 문과대학교 출신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리서치 페이퍼 쓰신 거 그거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주실 거고요. 논문 쓰신 거, 소논문 쓰신 거 쭉 나열을 해주실 거고 이과대학교 학생들은 연구 경험이 꼭 있으셔야 돼요. 다시 대학원은 전문 학자를 양성해내는 곳입니다. 출판 활동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논문 실적을 꼭 언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실 이게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요새 스카이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도 대학교 졸업 시험을 봤으면 졸업 시험을 봤지 한국에서는 논문을 많이 생략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적을 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가다가. 근데 그런 분들은 뭘 넣으셔야 하냐면 내가 대학교 졸업 이후에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적이 있으시다면 그거라도 쓰셔야 되고요. 아니면 내가 정기적으로 블로그에 글이라도 올렸다던가 그런 거라도 언급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영어나 독일어로 글 쓰신 거를 언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희 논문 활동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 아니면 영어권 국가에서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그냥 이 부분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예요. 매 학기마다 매 과목마다 리서치 페이퍼를 쓰셨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학점이 엄청나게 높고 그런 학생은 아니었으나 리서치 페이퍼 매 학기마다 썼겠죠. 그거를 다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졸업은 태스크포스라고 해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팀을 나눠가지고 프로젝트를 100페이지짜리 리서치 보고서를 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국회의원 한 분을 초청을 해서 그분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정책을 프로포설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리서치였으니까 아무래도 가장 먼저 언급을 했고요. 아카데믹 슈퍼바이저이라고 하면 교수님이겠죠. 그 수업을 진행하신 교수님 이름과 여기에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진행을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여기 저희 그 졸업 논문의 thesis 논제가 Extremist Use of Social Media, Balancing Privacy and National Cybersecurity라고 해서 저희 학교 그 졸업 논문이 소셜 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가에 관한 논문이었어요. 사실 별로 쓰고 싶진 않았는데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거에 대한 리서치였냐 간단하게 언급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research specifically on US policy and international cybersecurity norms 라고 해서 저희 논문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정책과 국제 사이버 security라고 하면은 안전 규정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이거를 했을 때 weekly라고 하면은 threat quarter 미국은 학기가 쿼터제예요. 쿼터제라고 하면은 1년을 4분기로 나눠서 3달에 한 번씩 학기가 바뀐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기 동안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같이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 내가 좀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애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해본 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이 Modern Korean Society라고 해서 제가 사실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고 제일 많은 걸 배웠고 제일 열심히 했던 과목인데요. 현대사회의 한국에 관한 수업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아카데믹 슈퍼바이저이 누구였는지, 저희 지도 교수가 누구였는지 옆에 써주시고, 그리고 주제는 Human Rights Issue of North Korean Defectors 라고 해서 북한에서 온 탈북민이죠. North Korean Defectors라고 하면 탈북민인데 탈북민들이 한국까지, 남한까지 오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specifically focused on rights of women during asylum process라고 해서 저는 특히 여성들의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논문을 써 내려갔고요. 여기서 배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제 기구들이 상당히 많죠. ICCPR이라던가 아니면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라고 해서 이거는 국제 규약 같은 건데 CRPD 이런 것도 좀 배우고 CRC나 CEDAW 아니면 ICSER 이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라는 건데 이게 프로토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떤 조항을 근거로 국제사회에 청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수업이다 라는 거를 언급을 해준 거고 그리고 제가 탈북자 한 분이 진짜 제가 이때 탈북 북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교를 다닐 때. 이게 여담인데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미국에서 해외에 나가서 사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느끼는 게 많았는데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건 항상 그냥 저는 한국 사람인데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다른 나라 애들이 저한테 넌 남한 사람이야 북한 사람이야? 를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면 난 그냥 한국 사람인데 왜 자꾸 나한테 남한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물어보지? 다른 나라 애들은 그냥 난 예를 들어 중국에서 왔어 이러면 끝인데 나는 항상 난 한국에서 왔어 하면 어느 한국? 이걸 꼭 물어보니까 그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미 북한이랑 남한을 되게 다른 나라로 보고 있구나. 이걸 되게 많이 느꼈어서 북한에 대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렇게 관심이 많을 때 우리 학교에 그 북한 탈북민께서 오셨어요.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 오셨을 때 제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하러 오신 거고요. 이분은 다른 학교, 미국의 다른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신데 강연을 하러 오셨길래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어요. 진짜 우연찮게. 내가 탈북민 누구도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이분이 뭐 북한 사회에 대해서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라는 것도 여기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문은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라고 해서 여기 논제는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in Several Regions of the World 라고 해서 전 세계의 그 개도국이죠. 특히 개도국 지역에서 그 경제 개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경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논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런 논제를 가지고 글을 썼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analyze the impact of poverty relief program, foreign aid, international trade, and financial crisis to figure out their roles as the short-term development models. 이게 제일 재밌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경제 구호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좀 잘 사는 나라에 잘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게 사실상 길게 봤을 때 그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인가, 국제 원조, 해외 원조, 아니면 international trade라고 하죠. 지금 국제 무역을 하는 게 사실상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고, 실제로 개도국이 좀 더 잘 살 수 있게 변형시키는 모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여기에 논문을 써서 제출을 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근데 저는 논문이 왜 이렇게 많냐면 진짜로 미국 대학교들은 매 학기, 매 과목마다 리서치 페이퍼를 써서 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가 관심 있게 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래도 좀 진짜 제가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리서치 페이퍼를 써서 낸 건데, 이거 태스크포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수업이 막 5개, 6개로 정해져 놨어요. 정해놨는데 진짜 6개인가 7개인가 되는 모든 주제가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게 조금 재밌을 것 같아서 했는데 역시나 너무 재미없어서 괴로웠어요. 마지막 학기가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했으니까 여기다가 써서 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논문은 Media Information and Politics in a Global Perspective인데요. 사실 이건 논문 프로젝트는 아니었어요. 논문은 아니었고, 여기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여기는 되게 특이하게 위키페디아 프로젝트를 내주셨어요. 이 위키페디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키페디아는 개인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뭐라고 하죠?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엔사이클로피디아, 백과사전 같은 거죠. 그래서 개인이 조사를 해가지고 페이지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 Censorship in Communist Romania라고 해서 로마니아가 공산당 체제에 있을 때 censorship, 검열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에 대한 조사를 해서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이 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리서치한 거를 싹 다 올리는 그런 수업이었는데 되게 재밌었죠?
재밌긴 재밌었죠.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볼 수 있다. 이 페이지 내가 만든 거야. 를 여기다가 언급을 해줬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지금 들어가서 보셔도 돼요. 또 다른 분들이 여기다가 내용을 추가를 해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사실 제가 2016년인가? 그때쯤에 제가 처음 이 페이지를 만들었었어요. 교수님이 시키셔가지고. 뭐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네, 여기서도 조금 재밌었던 게 conducted the research on the roles of journalist and development 라고 해서 여기서 하나 꿀팁. 이거 리서치 이거 갑자기 영어 강의 같은데 research가 조사 연구잖아요. 근데 연구를 하다 할 때 이 하다 라는 말을 한국어로 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어떤 식으로 옮겨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research라는 명사는 conduct라는 동사와 함께 다닙니다. 네, 꼭 이 동사를 써주셔야지 딴 거 쓰시면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 단어 꼭 써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조사를 진행했는데 어디에 대한 조사냐? 그 디벨롭먼트 과정에서 그 성장 과정에서 한 나라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널리스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얘네들이 censorship 검열에 닥쳤을 때 어떤 식으로 자신들을 희생을 시켜가며 정보를 이렇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그런 거에 대한 연구였는데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내가 뭘 배웠는지 리서치를 했으면 가장 중요하게 뭘 배웠는지를 써주셔야겠죠? 그래서 그 knowledge production이라고 하는 거 사실 프로파간다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커뮤니스트 나라에서 공산화 정권에서는 그 정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고 어떤 식으로 퍼지는가 를 많이 연구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조사 과정이었습니다.를 언급을 해줬고요. 제가 이 과목도 사실 교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또 같은 교수님께 이 수업을 들었는데 Social Change and East Asia라고 하면 동아시아사죠.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에 관한 수업이었는데 한국, 중국, 일본에서 사회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에 관한 수업을 들었고요. 여기서는 네, 이 연구 되게 재밌었어요. Feminist approaches to understand the factory girl's life in China 라고 해서 그 중국도 사실 그 나라에서 임금을 상당히 낮게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상당히 많이 발전은 했지만 계급 간의 빈부격차가 되게 큰 나라죠.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 다공매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 공순이들인데 공순이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그 feminist approach를 써서 연구를 했다. 네, 저 이거 학점 되게 잘 받았어요. 이거 왜 가렸을까요? 저 학점 되게 잘 받았는데. 네. 그래가지고 네, 여기 지금 이 검정색 부분 다 가려진 거요. 이거는 그 수업을 들었던 기간, 연구 기간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수업에서는 지금 중국의 다공매이자 중국의 공순이들의 인권 문제, 인권 유립 문제에 관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나는 지금 feminist approaches 중에서도 with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학계에서 쓰는 용어예요. with랑 get라는 게 있거든요. get approach. 그래서 with와 get 접근 방식을 써서 이 사람들이 삶을 분석을 했고 그리고 그 중국에서 이 patriarchy라고 하면 가부장제죠. 그 중국에서 가부장제가 인권 유린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갑자기
공사나 나라가 갑자기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경제만 자본주의죠. 경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나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습니다. 그 학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죠. 그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개도국, 중국 같은 개도국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도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학계에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현상이에요. 이게 세계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걸 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화라는 단어를 굳이 여기다 넣어준 거고요. 그리고 Women and International Economic Development에 관한 수업을 들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수업도 재밌게 들었어요. 이 수업에서 리서치 페이퍼, 논문 뭐에 관해서 썼냐면 Gender Hierarchies and Development, Case of India라고 해서 지금 그 개도국 과정에서 나라가 성장을 해갈 때 남성들이 경험을 하는 거랑 여성들의 경험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특히 그 여성의 경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특히 되게 보수적인 나라 인도에서 여성들이 어떤 식으로 인권 유린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아직도 그 계급 카스트 제도죠. 그런 게 어떤 식으로 남아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How Gender and Development Knowledge is Created, Circulates, and Changes over Time and its Consequences 라고 해서 특히 인도 같은 정말 후진국에 가깝죠. 이런 나라에서 성별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고 이게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내려져 오고 시대별로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유익 있게 공부를 했고요. 특히 종교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힌두교죠. 힌두교 사상 이런 게 인도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에 관한 연구를 했어요. 제가 갑자기 말이 느려지는 게, 제가 이게 몇 년 전에 한 조사지만 좀 연구를 하면서 암울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인권 유린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전 세계에서 대학교에서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